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 미래의 자신을 아는 것은 강력하고 목적 있는 삶의 열쇠라고 하는데요. 저도 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퓨처 셀프, 벤저민 하디 짐, 상상스퀘어 출판. 미래의 나와 연결될 때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처럼 놀라운 삶의 철학이 또 있을까?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현재의 나를 발전시키고 상황을 나아지게 한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그것이 지금 강력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 퇴근해 집으로 운전하며 오는 동안 피곤이 내 온몸을 짓눌렀다. 더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해 내가 배운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활기찬 여섯 아이는 퇴근하고 돌아온 내 관심을 끌어보려고 법석을 부린다. 그런 아이들에게 더 나은 아빠가 되기 위해 미래의 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만 있지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 번은 집 근처에 도착해 길가에 차를 세우고 집에 도착한 내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깊이 생각했다. 나는 미래의 나를 생각해 보았다. 지금부터 20년 후의 나는 53세다. 여섯 아이는 모두 성인이 되어 더는 집에서 함께 살지 않을 것이다. 집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차를 주차해 놓고 나는 차 안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53세의 내가 다시 돌아와 남은 오늘을 산다면 어떤 기분일까? 미래의 나는 다시 살게 된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의 말이 떠올랐다.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첫 번째 삶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하라. 인간의 책임감을 자극하는 표현으로 이 격언보다 더 강력한 말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통해 현재는 과거이며 과거는 바뀌고 수정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나는 프랭클의 말을 적용해 보기로 했다. 20년 후 미래의 내가 되돌아와 그날 저녁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미래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와 오늘을 다시 살아볼 기회를 얻었다고 상상한 것이다. 내가 집에 돌아가 주차를 하려고 보니 3살 된 피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나를 보자마자 딸아이는 흥분해서 이리 깡충 저리 깡충 뛰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을 지켜보면서 나는 20년 후 미래의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온몸으로 느낄지 생각해 보았다. 미래의 내가 된 나는 그 순간을 평소와 다르게 보게 됐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됐다. 딸은 신이 내게 주신 완벽한 선물이었다. 나는 차에서 뛰어내려 마치 20년 만에 처음 보는 것처럼 피비를 껴안았다. 우리 술래잡기 할까? 아이는 응 대답하고는 까르르 웃으며 도망갔다. 나도 함께 웃으며 달려가 아이를 잡았다. 나는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꼭 끌어안았다. 오, 이게 내 인생이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운이 좋았어? 이렇게 관점을 바꾸니 동네와 거리가 다르게 보였다. 나는 내가 경험한 것에 경건함을 느꼈다. 내가 거룩한 땅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5분 정도 피비와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나는 미래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와 어린 딸과 노은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셀카를 찍었다. 피비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큰 아이들이 시끄럽게 서로 싸우고 있었다. 로렌은 주방에서 아기 조라와 렉스를 돌보며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나는 당장 아이들을 꾸짖으며 야단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은 미래의 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평소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수선한 집안을 보고 화가 나기는커녕 여기저기에 나뒹굴고 있는 장난감들이 사랑스럽게 보였다. 나의 아내 로렌, 아내의 아름다움에 나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런 놀라운 삶을 얻었을까? 미래의 나에게 눈앞에 있는 아이들은 30대 성인이다. 만약 아이들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5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미래의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아이들에게 설교를 늘어놓진 않을 것이다. 분명히 미래의 나는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아이들에 대해 더 잘 알려고 노력하며 무조건 지지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귀를 열고 입을 닫았다. 미래의 나를 현재로 불러와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심지어 나는 미래의 내가 어쩌면 20년 후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게 됐다.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고대 철학 사상으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인데 우리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된다. 당신은 어떤가? 20년 후 미래의 당신이 현재 당신과 대화를 나눈다면 무슨 말을 할까? 미래의 당신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겠는가? 지금 당신이 미래의 당신이라고 생각한다면 행동은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보고 그 모습에 전념하면 모든 생각과 행동은 목표라는 필터를 거치게 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주의라고 한다. 외부 세계에서는 수백만 가지 상황이 펼쳐진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내 경험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만 내 경험이 된다. 우리는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본다. 나가 어떤 모습을 간절하게 이루고 싶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면 그런 생각과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된다. 믿음이 행동과 힘을 끌어내는 원리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음으로 인류는 달에 갔다. 믿음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불치병도 치료한다.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지려면 원하는 바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완전히 몰입하고 믿음을 갖는다면 기어코 길을 찾아내고 만다. 내가 딸아이 피비와 보낸 시간처럼 당신도 오늘 당장 낡은 패턴을 바꿀 수 있다. 그 첫 단계가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지 정하고 지금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다. 미래의 당신에게 편지를 써보기를 바란다. 준비됐는가? 시작하자. 미래의 당신을 응원한다. 오늘은 자기계발 분야의 파워 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벤저민 하디의 책 퓨처 셀프, 미래의 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 미래의 자신을 아는 것은 강력하고 목적 있는 삶의 열쇠라고 하는데요. 저도 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제 딸을 손주처럼 키우고 있어요. 할머니 같은 마음이 자꾸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갱년기인지. 사실 제가 5년 전에 죽음의 문턱까지 갈 정도로 큰 병에 걸렸었거든요. 그 이후로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 딸이 2살이었거든요. 제가 죽음의 문턱에 갔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제가 80대 노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이 아니라 손녀처럼 보이기 시작하면서 딸이 아니라 손주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미래의 나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볍게 책 읽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상스퀘어 출판 벤저민 하디 지음. 지금까지 퓨처 셀프였습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